네, 사람들 2시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T 안은정입니다. 오늘 날씨가 그쵸, 정말 구리구리하죠. 날씨도 그렇고 명절은 잘 새셨나요? 네, 우리 거의 이제 여성분들이잖아요. 여성분들은 명절 지나고 나면 완전 뭐 홈쇼핑에서는 보석이나 이런 매출이 엄청 급상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뭐 다이어트, 뭐 옷을 사거나. 여자들은 굉장히 이제 명절에 취약한 동물인데 특히 한국에서만 그런 거잖아요. 어떤 분 보니까 우리 호영사장님은 명절에 이제 제품을 정말 산더미처럼 쌓아서 가시더라고요. 네, 저도 가서 제품 많이 먹었거든요. 왜냐면 마음 같지 않잖아요. 저는 친정과 시댁이 한 20분 거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 왜냐면 친정 갔다가 시댁 갔다가 친정 갔다 시댁 갔다가 그다음 물건을 오며 가면 계속 잊어버리고 한 이틀만 자면 우리 집 오고 싶어요. 마음이 불안해서. 왜냐면 친정 가면 빨리 시댁 가야 될 거 같고 시댁 가면 또 친정을 가야 될 거 같고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뭐 생각했냐면 그래도 만약에 우리 친정아버지 사실 되게 많이 아프셨거든요. 코로나에 폐렴 걸리셔서 진짜 이제 저는 이제 멀리 있어서 못 갔는데 정말 언니들이 돌아가실 뻔했다고. 내가 아버지 하마터면 우리 못 만날 뻔했잖아요 했거든요. 근데 뭔 생각이 들었냐면 힘들어도 이렇게 찾아갈 부모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데 내 몸 힘들다고 오모 가면 보따리 싸면 화냈는데 근데 부모님 안 계시면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솔직히. 살아 계심에 진짜 감사하고 말을 안 듣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같이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진짜 감사하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우리가 매번 감사함을 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의도 사실은 듣고 나면 되게 감사하죠. 근데 또 여기까지 올 때는 굉장히 힘들죠. 네. 굉장히 힘든데 또 이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셔서 다 이렇게 많이 착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사장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홍술 사장님이 이제 심화 보상 풀어주실 텐데 홍술 사장님도 멀리 이제 서울에서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PM의 비전과 이제 디테일한 보상을 알려드리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감사하죠 사장님들. 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큰 박수로 이용술 사장님 맞이해 주세요. 네, GP 이용술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GP 이용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좋죠? 저는 항상 열정적이다 보니까 가끔씩 비가 오고 좀 이렇게 차분한 음악을 좀 들으면서 때로는 이게 좀 가라앉혀줘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아까 들어왔을 때 음악을 틀어주셨는데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비 오는 물어봤더니 선곡하신 거 물어봤더니 비 오는 날에 어울리는 음악만 골라서 좀 틀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어오자마자 저희 열정이 그냥 꺼져버리고 했는데 아무튼 오늘 비도 오고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좀 기분 좋게 또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여성 사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 얘기도 이제 명절 잘 보내고 왔냐.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했던 저는 지난주 킥오프 행사 잘 하셨죠? 이러면서 우리 의사에서 시작해야 될 때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명절 지나고 처음 뵙는 거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강의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조금 이제 좀 신경 쓰였던 게 우리 PM에서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보상 플랜이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김시원 S쌤을 건의를 해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기 호민시대에서 강의를 하는데 홀수 달에는 신규 사업 설명을 하고 짝수 달에는 심화 보상 플랜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건의를 드렸는데 이번 달부터 심화 보상 플랜을 하게 됐고요. 아마 좀 심화 보상 플랜 해서 디테일하게 풀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좀 접목해서 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또 중간중간에 경험도 얘기하면서 좀 그래서 약간은 보상 플랜 주제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강의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예. 이게 안 되네. 예. 왜 안 될까?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도 넣었는데 거의 다 아시는 분들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보상 플랜 강의라고 그러니까 신규분은 거의 안 오신 것 같고, 원래 목적이 이제 사업을 막 시작했는데 이 보상 플랜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도 대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소개는 오늘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아까 됐었는데, 예. 자, 아무튼 그래도 이제 말씀드리면 제 이름은 이홍술입니다. 이홍술이고, 사실 이래요. 제가 지금 당황했어요. 얼굴이 좀 빨개졌는데 제가 얼굴이 까매서 지금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되게 당황해서 뭐 이렇게 하다가 막히면은 되게 당황하는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얼굴이 까마해서 지금 티도 안 나고, 저도 방금 또 제가 액티바일 때 찌라게 먹었어요. 먹었더니 지금 얼굴이 후끈후끈거리고 있는데, 까마니까 사람들이 플러스 현상이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냥 까맣구나, 오늘 좀 까맣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치마 보상 플랜을 해서 보상 플랜을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보상 플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PM을 알아볼 때 가장 첫 번째 알아보는 게 회사, 제품, 보상 플랜, 그리고 뭐 타이밍, 뭐 시스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읽은 책에 나온 말이 어떠한 사업이든지 성공하려면 일단 기본을 익혀라. 기본을 익혀라. 그리고 그 기본을 익힌 걸 계속 반복해라.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 사업의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 사업의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보상 플랜입니다. 맞죠? 보상 플랜을 아는 만큼 자기의 수입이 결정이 됩니다. 보상 플랜 이런 거예요. 각 회사들마다 똑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이라도 하더라도 각 회사마다 보상 플랜은 또 수익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보상 플랜 이런 거예요. 보상 플랜에 의거해서 내 수입이 결정이 되는데, 보상 플랜에서는 A라는 쪽으로 달려가라고 했어요. 자기는 B 쪽으로 열심히 뛰어가. 열심히 뛰었는데 왜 내 돈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 플랜을 정말 제대로 모르고 A 쪽으로 뛰어갔을 때 무언가를 주겠다고 했는데 B 쪽으로 열심히 뛰어가고 있어. 그럼 돈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보상 플랜이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비자들이야 뭐 관계없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왜 중요하냐 보시면은, 저희 비즈니스는요, 어떤 비즈니스예요? 저희 유통사업이에요. 이 네트워크 마켓 유통사업입니다. 이 유통의 흐름을 보시면 미국, 일본, 한국에 비교해 놨는데, 미국은 슈퍼마켓이 1950년대부터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슈퍼마켓 개념이 1970년대쯤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60년대, 10년씩 차이 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유통의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슈퍼마켓, 백화점, 프랜차이즈, 할인마트, 홈쇼핑, 다단계 네트워크, 그걸 안 시키게 하는 돈을 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상 플랜이라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쿠팡하고 다른 건 딱 하나예요. 추천인 제도가 있냐 없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PM의 제품을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얘기했을 때 제품을 취급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PM 제품을 먹고 싶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비회원으로 나한테 구매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해서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회원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오토십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 프로그램 가입해 먹을 수도 있죠. 쿠팡도 생각해요. 쿠팡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타서 먹을 수 있어요. 비회원으로. 그리고 쿠팡에 회원 가입을 해서 내가 포인트를 쌓아가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쿠팡에서도 와우 멤버십이라고 매달 4,990원씩 돈을 내면서 유료 회원을 가입을 하면 로켓 배송이니 이러면서
더 싸게 또 프로모션들을 해요. 와우 멤버십 회원들에게. 그럼 저희 멤버 모텔도 똑같잖아요. 차이는 뭐냐? 우리는 추천인 제도가 있어서 연쇄적인 추천이 연결되다 보니 제가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내가 그러한 플랫폼 역할을 해서 어느 매출에 기여를 했냐, 매출 기여도에 따라서 나의 수입이 결정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게 보상 플랜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결론은 저희가 처음에 PM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요 저희도 이 약간 자영업 수준의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IMM까지는 아니 자영업 단계의 사업이에요. 자영업 단계. 자영업 뭐예요? 내 시간과 노력을 열심히 투자해서 돈을 벌잖아요. IMM까지는 자영업 수준의 사업인데 꼭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VP 이상으로 올라가서 그것도 VP도 오토십이라고 하는 그런 게 좀 한 예를 들어서 한 100개 정도 깔려 있다. 100개 정도 깔려 있는 VP라면 그때부터는 이게 시스템이 되면서 하나의 이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IBM으로 창업한 다음에 자영업 수준에 머물고 끝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VP 이상, EVP, PT 정도 갔을 때는 그게 하나의 인쇄 수입화 되는 거죠. 인쇄 수입화. 자, 이런 부분에서 그럼 우리 PM은 이 보상 플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PM을 비즈니스로 우리가 뭐 하든 제품 소비자로 하든 저희는 추천인 제도가 있는 회원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맞죠? 물론 회원 가입 안 해도 회원 가입한 누군가에 사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 리테일 고객이라고 하지만 자,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원 가입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팀 파트너로 가입할 수도 있고 우대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우대회원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 의미가 없냐? 사실은 외국에서 의미가 있어요. 한국을 뺀 다른 나라들은요. 팀 파트너로 가입할 때 무료 회원 가입이 없어요. 한국만 무료 회원 가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무료 회원 가입이 가능한데 팀 파트너가 우대회원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죠. 팀 파트너 하려면요 최소한 스타트 키트라는 걸 구매해야 돼요. 그게 데모백이에요. 사실 데모백.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26불이에요. 26불. 26불 데모백을 구매하고 나서 낱개로 사 먹든 오토십을 해도 데모백을 무조건 사야 돼. 스타트 키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대원은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고 특수한 경우 왜냐면 우대원은 진짜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게 우대원이는 소비자로 사업 및 후원 활동을 하지 않고 소비를 주 목적으로 제품을 하고자 하는 소비 회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가격이 팀 파트너보다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우대원 가입하는 의미가 없죠, 사실은. 왜 한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서 무시하시더라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럼 팀 파트너 회원 가입합니다. 팀 파트너가 됐을 때는 오너 사업자 회원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전과 기회를 소개하는 사업 파트너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즉 우리가 말하는 지금 보상 플랜의 어떤 혜택을 받으려면 회원가입, 팀 파트너로 회원가입해야 된다. 누가 다 알고 계신 부분이고 회원가입을 했어요. 회원가입을 한 이후에 또 따져보면 크게 보면 팀 파트너와 우대회원이 있는데 우대회원 무시하고 팀 파트너 가입했는데 크게 보면은 단순 소비회원이 있어요. 팀 파트너도. 그렇죠? 그냥 우리가 회원 가입하게 되면은 한 20% 정도 더 싸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죠. 소비자가 대비. 예를 들어서 이 옵티멀 세트를 얘기를 할게요. 옵티멀 세트를. 이 옵티멀 세트를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옵티멀 세트를 소비자 가격은 192,700원이에요. 사실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제 편의점이든 마트에 가면 그 아이스크림 같은 거 보면은 소비자 가격 써 있잖아요. 근데 그 가격을 사먹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비교예요, 비교. 소비자가는 이렇습니다. 192,700원이에요. 저 이 가격으로 뭐라고 하면 저는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원 가입하면은 20%더 할인 받아서 154,160원에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먹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맞죠? 낮게도. 자, 그런 분들이 단순 소비 회원이에요. 단순 소비 회원. 근데 그런 소비자들 중에서 지금 얘기하는 옵티멀 세트 같은 경우는 오토십을 신청해서, 오토십이라고 하면 3개월 단위의 정기구독, 3개월 약정으로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요 이름도 바뀐대요. 앞으로 이제 한 몇 달 지나면 핀라인 클럽이라는 말로 다 통일된다고 합니다. 오토시란 말이 이제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핀라인 클럽에 내가 가입을 하면 이 오토시 회원들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것이 말씀드렸죠. 내년이면 뭐라고요? 내년에 핀라인 브랜드 런칭 30주년. 내년에 아마 어마어마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 단순 소비 회원도 있겠죠. 회원 가입하신 분 중에는. 또 어떤 사람은 이 옵티멀 세트를 이렇게 오토십으로 신청하셔서,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게 오토십 보유 회원이라고 표현해요. 오토십을 갖고 있는 분들. 쿠팡의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사람들처럼 저희는 돈은 내지 않아요. 돈은 내지 않지만 저희는 이 정기 구독으로만 먹으면 와우 멤버십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토십 보유 회원 같은 경우는 회사의 각종 프로모션, 할인 특가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또 지어지는 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토십 보유 회원은 자신이 누군가 소개했을 때 포인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주죠. 현금을.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회원 가입해서 바로 매니저 회원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매니저 회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풀세트라고 하는 일명 가족팩이라고 하는 거를 구매하면 바로 매니저 회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한국에서는 평생 한 번 구매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회원 가입할 때 한 번만 구매할 수 있어요. 회원 가입할 때. 미국 예를 들면 미국은 풀세트 다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달부터 오토십이 자동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처음에 풀세트 구매하고 다음 달 오토십 4개월이 연결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렇게 안 돼요. 법이 강제 조항이 들어가면 한국은 안 돼요. 그래서 한국만 무료 회원 가입이 있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회원 가입해가지고 바로 매니저 이 직계에서 이 풀세트를 구매하면 이분도 매니저가 돼요. 이런 분들을 소비자형 매니저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소비자형 매니저. 사업자형 매니저는 오토십까지 추가했을 때 사업자형 매니저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어쨌든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회원의 유형을 보면 이렇게 단순 소비 회원도 있고 오토십 보유 회원도 있고 그리고 매니저 회원도 있는데, 매니저 회원도 어찌 보면은 가족회만 딸랑 구매하신 분들은 소비자형 매니저고 오토십까지 추가하신 분들이 사업자형 매니저다. 이렇게 이제 회원을 유형을 좀 먼저 구분하시면 좋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이제 사업적으로 내가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당연히 매니저가 사업자형 매니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상편 얘기할 때 이 비즈니스 조건이 내가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저희는 내가 회원 가입하고 첫 달은 매니저를 첫 번째 달성할 때는 무조건 QM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QM이라고 하는 제도. 매니저인데 매니저의 혜택을 바로 못 받는 예비 매니저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사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달에 매니저를 빨리 달성을 해야, 예비 매니저 딱지를 빨리 떼야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번 달에 이제 회원 가입해서 매니저가 됐어요. 그러면 다음 달부터 본 게임입니다. 이번 달은 뭐 해야 돼요? 본 게임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 매니저가 되는 방법은 방금 설명드렸던 그냥 내가 가족팩을 구매하고 오토십만 추가하면, 일명 이게 매니저 팩이에요. 매니저 팩을 구매하면 바로
바로 매니저가 됩니다. 근데 원래 매니저가 될 방법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있죠. 내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매니저 달성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럼 첫 번째는 본인 아이디로 1000포인트를 구매했을 때 1000점이 되면 원래 매니저가 되는 게 원래 첫 번째 룰이에요. 조건이에요. 그럼 보통 이제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토십을 신청하고 나머지 897포인트를 다른 제품들을 구매해서 내가 매니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번 달 같은 경우 되게 좋아요. 3월 달까지는 지금 스텝업 패키지라고 있죠. 요즘에 저는 그걸 많이 안내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십을 신청하고 그 스텝업을 신청하시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제품들을 싸게 다 먹어볼 수 있잖아요. 현재 거기에 8가지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8가지 제품이. 재밌는 게 팀파트너 그 스텝업 챌린지 같은 경우는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가 빠져 있어. 왜? 당연히 사업자는 오토십 신청하니까. 그래서 오토십 플러스 지금 스텝업 챌린지 패키지를 딱 구매하면 저 10가지의 제품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뭐 점수야 200 몇 점밖에 안 되지만 많은 제품들 10가지 제품을 내가 체험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제품들이 낱개 제품들이 실제적으로 10% 할인된 거거든요. 그럼 그게 오토십 가격인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낱개 제품들을 오토십을 만들면 자기가 매니저가 되는 거고 특히나 저희가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1번 방법으로 많이 매니저를 하죠. 1번 방법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니저 팩을 구매해서 점수는 603포인트밖에 안 돼요. 풀세트는 500점이고 103점이니까 603점이지만 1000점이 아니지만 매니저를 인정해 주는 게 매니저 팩인 거죠. 어쨌든 1번이든 2번이든 이 매니저 팩 같은 경우 오토십 플러스 가족 팩 하면요 한 105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105만 4040인가요? 제 기억에. 어쨌든 그거 들어가고 본인 아이디 1000포인트로 할 때는 140만원 이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PM이 되게 합리적인 부분이 아니 140만원이든 105만원이든 어떤 분에게는 되게 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PM은 오토십만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내가 오토십만 신청해서 그럼 내가 오토십 신청해서 그럼 매니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어차피 우리 사업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를 소개하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저희는 네트워크 멤버십 조직을 구축해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사람 누가 소개를 한다는 건데 이런 오토십만 신청하신 분들은 즉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풀세트를 내가 소개했어. 그러면 78,000원 돈도 벌면서 이걸 좀 설명드리면 풀보너스라고 하죠. 돈도 벌면서 이게 풀세트가 500점이니까 합치면 1103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의 추천 활동으로 내 산하의 매출 1000포인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도. 꼭 풀세트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추천해서 전체 나의 매출과 내 산하 매출 다 합쳐서 1000포인트만 넘으면 즉 그게 그룹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룹 매출. 이때 뭐 우리가 얘기할 때 그룹 포인트 얘기할 때 매니저는 제외라고 하는데 첫 달에는 무조건 매니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QM이니까. 그럼 첫 달에는 거의 전체 매출로 내가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매니저가 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PM에서 사업자란 내가 매니저를 달성하고 매니저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사업자예요. 내가 매니저만 달성하고 매니저 유지를 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사업자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 분들 뭐라고 그랬죠 아까? 소비자형 매니저다 라고 표현된 것처럼. 그래서 자, 그럼 매니저 유지라는 게 또 중요하다는 얘기죠. 유지라는 게. 그러면 매니저 유지라는 부분은 먼저 첫 번째 뭐 CA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체크 어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매니저 유지 포인트는 600점이에요.
첫 번째, 본인 아이디로 아까 본인의 1000포인트처럼 600포인트가 되면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다음 달부터 계속 600포인트 사야 돼?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한테 리테일 할 수도 있잖아요. 소매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 제품 뽑은 거, 본인 아이 제품 뽑은 게 600점이 돼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오토십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퍼스트라인, 직추천 5명이 오토십을 하고 있으면 내 퍼스트라인에 5명의 오토십 보유원이 있으면 매년 유지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1번과 2번을 연동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퍼스트라인에 한 4명밖에 없어. 5명이면은 매니저 유지가 되는 건데 한 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때 내 개인 매출이 200점이면 된 거예요. 200점. 그럼 나의 오토십이 103점이니까 추가로 97포인트만 더하면 200점이잖아요. 그러면 3명이면요? 나의 개인 매출이 300점. 2명이면 400점. 1명이면 500점. 1명도 없으면 600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서 1번과 2번을 얘기해주고 나서 저희 사장님 어떤 이제 사업을 해본 경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회사 유지가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유지는 일단 퍼스트 라인에 오토십 보유회원이 몇 명인지 카운팅부터 해야 돼. 달라. 어떤 사람은 오토십만 하고 있어도 유지되는 사람이 있고 퍼스트 라인은 오토십 보유회원의 숫자에 따라서 개인 매출이 정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똑같죠? 저는 이 3번 방법을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은 두 번째 달이죠. 첫 달에 그냥 달성하고 두 번째 달에 저는 처음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3번을 권장을 많이 해요. 왜 3번을 권장하냐? 내가 본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왜 권장을 하냐? 사장님, 사업을 한다는 건 누군가 추천한다는 거잖아요. 추천 안 하면 유지할 의미가 없어. 사실은 아무도 없으면 매일 유지 안 할 상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누가 소개해야 되는데 두 번째 달에 내가 사장님이 풀세트 소개하시면 풀 보너스라는 게 있는데 15만 6천 원씩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15만 6천 원씩은 31만 2천 원을 벌면서 자동으로 매니저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합쳐서 1000점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3번 방법을 권장하는 거죠, 처음에. 그러면 세 번째 달도 이렇게 또 추천하면서 퍼스트 라인을 계속 구축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나의 퍼스트 라인에 오토십 보유 회원이 5명이 생기겠죠. 처음부터 5명을 하려면 저도 처음부터 5명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한 것처럼 제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10월 달에 사업을 시작해서 첫 달에 IMM을 갔어요. 근데 그때 QM 제도를 몰랐어. IMM 갔는데 수당 20몇만 원 나왔더라고. 깜짝 놀랐어, 솔직히. QM 제도가 있는 걸. 근데 그 다음 달 제가 VP를 갔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VP를 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첫 달에 VP 가고 또 VP에서 EVP를 갔어요. 3개월 차에. IMM, VP, EVP 갔는데 제가 그때 3개월 동안 그렇게 갔던 이유가 저기 매출 보면 10,000점, 25,000점, 50,000점이잖아요. 그럼 거의 2배씩 올라간 거죠. 100% 성장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 이거였어요. 그때 저는 이 3번을 권장했잖아요. 누구든지 사업하실 그 처음에는 소비자보다 사업자들이 많았다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이 방법으로 매니저 유지들을 지키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한 명이 2명 된 거잖아. 맞죠? 다 한 명이 2명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더블 된 거예요. 3개월 동안. 근데 그 4개월째부터는 이제 영향력이 좀 벗어났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 1대, 2대, 3대까지는 내 영향력에 있으니까 이게 복제가 됐는데 4개월째 되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안 돼.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 3번을 권장했던 이유가 했더니 매출이 더블 되더라. 그래서 지금 이 매니저 유지하는 방법은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누군가 사업을 한다는 건 누군가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 입장에서는 결코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PM은 되게 합리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상 플랜이라는 거는 한국의 법에서는요, 회사 전체 매출에서 35%를 안에서 이 사업자들에게 후원 수당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든지 똑같아요. 35% 안에서 푸는 거예요. 어느 회사 돈을 더 많이 주네, 적게 주네 이런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재원을 어떤 식으로 풀어주는 방법들이 다른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PM은 되게 합리적인 부분이 이게 처음에 요 단계에서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초창기 때는, 요즘 좀 안 그래요. 초창기 때 이 풀세트가 87만 얼마일 때, 지금 90만 900원이 말고, 그때는요 풀세트가 되게 경쟁력이 좀 있었어. 요즘 좀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사업을 하신 분들에게는 퍼스트라인의 기록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풀세트를 소개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첫 달부터 10개를 소개하시는 분도 있어. 그러니까 사업 시작하자마자 IMM에 가고, 그분은 10명을 추천해가지고 IMM에 가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수당이 거의 200, 300 나와요. 당연하죠. 왜? 이 15만 6천 원씩 들어오는 것만 해도 10명이면 156만 원이야. 거기다가 IMM 수당 들어가니까 거의 250만 원 이상 들어가고, 거기다가 IMM FA를 받으면 65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 넘게.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요즘에 거기 조금 희석이 됐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거는, 사업을 한다는 거는 내가 PM의 정보를 누가 전달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사업을 안 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자가 소비의 목적으로 회원가입하신 분들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좀 어제 저희 보상 플레이 이해함에 있어서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회원도 우대 회원과 팀 파트너 회원 가입이 있고, 팀 파트너도 정확히 따져 보면 단순 소비 회원이 있고, 오토식 보유 회원이 있고, 우리 매니저 회원이 있다. 매니저 회원 중에서도 소비자형 매니저가 있고, 사업자형 매니저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또 후원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매니저 유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보너스가 한번 볼게요. 보너스가 퍼스트라인 보너스, 풀 보너스. 자, 팀 파트너에서도 받을 수 있는 보너스라는 얘기예요. 이 앞에 써 있는 것들은. 자, 그러면 퍼스트라인 보너스, 풀 보너스가 있고요. 재고의 보너스, 재고 보너스는 사실 퍼스트라인 보너스예요, 사실은. 그런데 구분해 놓은 거고. 그리고 리테일러 보너스, 6세대 보너스. 이런 보너스는 매니저가 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는 SM부터 받을 수 있는 보너스인 거고, 그리고 자동차 보너스라든가 또 SCL 이생부터는 승급 보너스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 보너스의 종류들이 있고, 그럼 이 중에서 먼저 퍼스트라인 보너스와 풀 보너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퍼스트라인 보너스는 말 그대로 나의 퍼스트라인, 나의 1대들의 어떤 매출에 대해서, 어떤 구매에 대해서 정확히 GV의 10%가 들어가는 게 퍼스트라인 보너스예요. GV의 10%. 여기서 이제 하나 없지만 우대회원이 있어. 우대회원은 최고 25%까지 올라옵니다. 우대회원 같은 경우는. 근데 한국에서 우대회원이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나의 퍼스트라인에 구매한 거에 대해서 GV의 10%가 들어가 퍼스트라인 보너스다. 이거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근데 퍼스트라인 보너스를 받으려면 나의 조건이 있어요. 오토십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실 매니저를 달성해도, 매니저도 이거 들어가요. 오토십 없어도. 매니저는 600점으로 매니저를 했다. 그래도 이건 퍼스트라인 보너스 들어갑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매니저거나 600점이거나 오토십이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GV가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모든 제품들이. 근데 거기서 없는 것들이 뭐예요? 이런 웨이 같은 게 없죠.
웨이가 단품 되면 웨이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면은 BA 스페셜 같은 거, 그리고 GV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액션팩. 그럼 몇 가지만 빼면 거의 다 GV가 있어요. GV 대비 10%가 들어오는 게. 자, 그럼 액티바이저가 34 GV예요. 그럼 액티바이저 내 1대가 액티바이저 하나 구매했어. 그럼 나한테 얼마 들어옵니까? 4,680원 들어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액티바이 정도는 34 곱하기 1300 곱하기 10% 해보면 4,680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 액티바이저 하나 구매 일어나면 4,680원 들어오네? 그렇죠? 근데 1대가 오토십을 하고 있어. 오토십의 GV는 106GV예요. 106GV 곱하기 1300. 이 GV는요, 유로예요, 유로. 그럼 10%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14,69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뷰티를 구매했네? GV가 55네? GV에 10%가 들어갑니다. GV의 10%도 정확히 곱하기 1300 여기 써있네요. GV 값에 10% 1300 이 금액 나온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발생한 퍼스널 보너스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 매니저를 유지하고 있는 이 사람이 매니저를 유지했다. QM일 때는 들어와요. 근데 이번에 매니저를 유지하게 되면 퍼스널 보너스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그러면 내 파트너가 매니저 되면 안 되네? 이게 아니라 매니저 유지를 하면 나한테 어떤 보너스가 들어옵니까? 곧 설명드리겠지만 6세대 보너스가 들어오죠. 퍼스널 보너스가 안 들어오는 대신에 6세대 보너스가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퍼스널 보너스 이제 이해하셔서 갖고, 근데 퍼스널 그 1대들 중에서 이렇게 내가 풀세트를 구매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풀세트를. 그러면 내가 매니저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78,000원 들어가요. 내가 매니저를 유지하고 있으면 156,000원 들어갑니다. 정확히 전달에 내가 매니저를 달성했냐 안 했냐, 전달에 유지보다 전달 매니저가 내가 유지했었더라면 내가 그 다음 달에는 156,000원 들어가는 거예요. 전달 기준으로. 그러면 이분은 이번 달에 매니저가 됐어요. 그럼 78,000원 받겠죠? 그때 이 위에 스폰서 매니저에게도 78,000원 들어간다. 간접 풀 보너스도 있다. 이건 지금 받은 것들은 직접 풀 보너스죠. 간접 풀 보너스도 있어요. 매니저가 아닌 분이 누군가 풀세트를 소개했을 때 나에게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두 번째 달에 처음에 첫 달에 내가 QM이었어. 그럼 두 번째 달에 매니저잖아요. 맞죠? 그럼 두 번째 달에 내가 풀세트를 소개하면 156,000원씩 들어오죠. 그런데 두 번째 달에 내 1대들이 누굴 또 소개했어. 그럼 그분들이 풀세트를 소개했을 때 108,000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나한테 쉽게 얘기해보시면 돼요. 두 번째 달에는요, 내가 직접 소개한 풀세트는 156,000원. 다른 누군가가 소개하는 거는 108,000원씩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달에 200~300씩 버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 나와요. 응? 이런 부분들, 풀세트.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직접 후원 수단이에요. 내가 직접 지금 누가 추천하고 활동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매니저가 된 이후에 재고의 보너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 재고의 보너스라는 거는 제가 편의상 정하고 이런 보너스는 원래 없어요. 퍼스트라인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매니저를 유지하게 되면 주어지는 혜택. 매니저 유지하면 뭐 어떤 게 좋아? 너가 구매한 것도 당신이 구매한 것도 당신한테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매니저 캐시백 보너스라는 형태로 이름을 편의상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매니저를 유지하면 첫 번째 주어지는 혜택이 본인의 매출에 대해서도 나한테 10%가 들어온다. 이게 재고의 보너스인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개인 매출이 2,500포인트, 5,000포인트일 때는 3% 더 주겠다, 5%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첫 달에 QM이잖아요. 첫 달에. 근데 제가 이 QM 사람한테는 제가 처음에 잡아줄 때 퍼스트라인 구축들 열심히 하게끔 합니다.
열심히 구축하는데 먼저 하나, 둘, 세 개 정도의 매니저가 포함되어 있는 랩을 구축했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한테 매출을 다 집어넣게끔 해요. 본인한테. QM일 때도 이건 들어와요. 이 지금 TP라 써있죠. TP, 팀 파트너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리테일러 보너스는요, 본인 매출의 10%가 원래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거에 첫 달에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QM일 때는 내가 밑에다 내가 매출이 있잖아요. 자기 매출에 대해서 이거 2,500점, 5,000점 되면요 다 들어와야 돼요. 자기한테. 어떤 의미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퍼스널 보너스 많이 들어왔지? 이제 어떤 분을 봤는데 그분이 그 달에 IMM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그 당시에 액션팩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다 구매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액션팩 500점이잖아요. 그런 것도 몇 개를 뭐 하고 자기가 뭐 누가 주문해서 하고 하니까 자기 매출이 크잖아요, 지금. 이게 다 들어옵니다. 리테일 보너스가. 그래서 저는 사업할 때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최소의 매출로 최대의 수익을 내잖아요, 항상. 저희는 매출을 어떻게 분포하에 따라, 특히나 PM은요, 매출이라는 게 내가 넘쳐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럼 때로는 매출 내리기라는 것도 할 때 있어요. 매출 지원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우리 지원이야, 그냥. 매출 내리기를 할 때도 있다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전 매출 내리기 할 때 1대한테만 내려요. 1대에서도 아직 매니저가 안 된 사람들한테만 내려요. 왜 내리냐? 그 내리면은 내가 직급이 있잖아요. 나중에 직급에 리더십 보너스 얘기할 거지만 SM이 아닌 사람한테 매출을 내려주면요 리더십 보너스 다 들어와요, 나한테. 때로는 나한테 집어넣으면 이것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매출을 어떻게 보상 플랜을 정확히 알아야 똑같은 매출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내가 직급을 좀 우선적으로 할 때는 매출 내리기를, 내가 넘치는 매출은 내리기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직급이 아닐 때는 나한테 매출 붙는 게 더 좋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무조건 내려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들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어떤 매니저인데 매일 유지 안 하고 있어. 내가 매출 내려줘서 매일 유지를 시켜. 왜 그런 XS 짓을 하냐고요. 저는 절대 매출 내리기 할 때 이런 경우 있어요. 가끔 리더 입장에서 어떤 분 직급을 가는데 진짜 조금 부족해. 그럴 때 업라인들이 좀 매출 내리기 할 수도 있어요. 맞아, 심한 보상 플랜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매니저 유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매출 내려줘서 매니저 유지시키는 거는 그런 짓은 하지 마시라니까, 진짜. 사업에 도움 안 됩니다, 절대. 그분이 매니저 유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압축돼요, 압축. 압축된다고. 정확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도와주더라도 매니저 유지도 못 하시는 분들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잘 보세요. 자, 저희 사업은요, 저희가 친목계가 아니에요. 사업이에요. 사업은 철저하게 사업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고자 하는 사람을 최대한 밀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매니저 유지 안 하면 자기 손해인 거야. 제 입장에서 유지를 하나 안 하나 나는 똑같아.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매니저 유지해라 얘기하는데 막 스폰서를 위한 것처럼, 나를 위한 것처럼 아니에요, 맞죠? 본인을 위해서 매니저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 정확히 알아야 되고, 아직 된다는 게 뭐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6세대 보너스예요. 지금까지 퍼스트라인 보너스, 풀 보너스, 재원 보너스, 리테일 보너스 이 네 가지는 약간 직접 후원 수단이에요. 내가 직접 뭔가 움직여서 진행되는 그런 보너스들인데, 지금부터 6세대 보너스부터가 어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적인 보너스입니다. 간접 후원 수단이죠. 6세대 보너스부터는. 자, 6세대 보너스는 보신 것처럼 6세대. 자, 6세대니까 먼저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세대주와 세대원이 있다. 세대주, 세대원. 그러면 세대주는요, 매니저들을 세대주라고 하는 거예요. 매니저가 아닌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 매니저에 딸려 있는 세대원들이야. 세대원.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럼 너가 세대주 할래? 세대원 할래? 매니저 유지하면 세대주가 되는 거고 매니저 유지 안 하면 세대원이 되는 거야. 나의.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세대주를 기점으로 끊어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나눠지는 거죠. 여기에 이 매니저 유지 안 하는 분들이 많이 딸려 있겠죠. 하나 그룹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매니저부터 MM까지, 직급을 가려는 이유는 MM까지 가면은 4세대까지 받아요. IMM은 되면 5세대까지. VP 이상부터는 이제 6세대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5, 3, 3, 3, 5, 5 이렇게 받아가는 거죠. 이 6세 보너스의 장점은 뭡니까? 이렇게 한 줄만 내려가도 쉽게 얘기해서 어떤 보상 플랜의 구조들이 있어요. 뭐 바이너리니, 유니레벨이니, 브레이크 어웨이니, 뭐 매트릭스 방식이니 요즘 하이브리드 방식인데 저희는 약간 유니레벨의 기초를 하고 있는 보상 플랜이에요. 저희는. 근데 바이너리는 두 줄 마케팅이라고 해요. 두 줄 마케팅. 두 줄 마케팅은요. 바이너리는 기본적으로 대실적이라는 게 있고 소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너리는 이 소실적의 뭐 10% 이런 식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대실적에 대해서는 주는 게 없어. 요즘에 어떤 데는 우리 한 줄도 준다 이렇게 떠든 데 있지만 별로 의미가 없고 뭐 누적을 잡아준다? 우리는 누적 없어요. PM은. 우리는 나오는 즉시 그 다음에 다 수단을 풀어줘. 그리고 이렇게 한 줄만 내려가도 이 6세대 보너스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저희 그런 바이너리 하시는 분이 와서 얘기하면은 야, 우린 대실적에 대해서 한 줄만 내려가 돈 준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 좀 저한테 가슴 아픈 일이지만 무슨 일명 빨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 빨대도 좋은 빨대가 있고 안 좋은 빨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 파트너 중에 2대 파트너 중에 한 분이 1대 파트너의 소비자예요. 소비자한테 사장님 오토십을 하시고 계신데 사장님이 오토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 소개할 때마다 소개 수수료가 10% 정도 들어옵니다. 러프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소개하면 사장님 현금 10% 준 데가 어디냐. 이 소비자가 그 말을 듣고 몇 명 소개를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사업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업자가 SP가 됐어요. 그분이 한 달에 거의 500만 원, 600만 원씩 벌어요. 500, 600만 원 벌어요. 요즘에는 매달 IMM 유지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매니저 그냥 만들어. 어떻게든 만들어. 왜 만들어요? IMM이면 5세까지 받으니까. IMM 아니고 매니저에서 받을 때는요 500, 600이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500, 600이 나와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분한테 이제 얘기하죠. 사장님 내 2대 파트너한테 얘기해요. 사장님 빨대라고. 사장님 VP가 되면은 6세대까지 받는다. 더 올라온다. 사장님 받는 거. 근데 이 VP부터는 제가 말씀드렸죠. 비즈니스라고. 최소한 두 번째, 세 번째 SM이 있어야 돼. 제 기본적으로 보상을 안다는 전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SM을 간다는 거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사람이 빨대였다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너무 좋은 파트너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기 어떤 분도 있어요. 어떤 사업자는요. 처음에 빨대였는데 1년 후에 대박을 친 분도 있어요. 대박을 친 분도 있어요. 김시호 사장님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예? 분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6세 보너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매니저 아까 세대주 얘기했죠. 세대주의 QM은 세대주냐 아니냐? 아닙니다. QM은 세대주가 아니에요. 다음 달부터 세대주 되는 거예요. 세대주 정확히 얘기하면 매니저를 달성하고 유지하시는 분들이 세대주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매니저 팀 파트너, QM 다 포함해서 1세대예요. 1세대. 이렇게.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0세대. 0세대잖아. 맞죠? 나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이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뭐 1명, 2명, 3명 이렇게 만들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죠. 아까 소비자인데 한 명 소비자 이 사람 사업을 하게 됐네. 좀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분 같은 경우 한 점에 내려 돈을 벌겠죠. 이분은 이렇게 1세대, 2세대. 요분은 이러고 이렇게 또 1세대죠. 2세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1세대에 대해서는 5%, 2세대에 대해서는 3%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대 보너스 정확히 이해하셨죠? 이 세대 보너스는요, 네트워크적인 수입이면서 처음에는 미약해요. 그런데 이게 뎁스가 깊어지고 윕스가 넓어지면서 어마어마한 수입을 만들어주는 게 세대 보너스입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PT까지 갈 때까지는 그 설명드린 리더십 보너스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 PT 이후부터는 내 파트너들이 성장하고 올라오면서 리더십 보너스는 줄어들면서 이 세대 보너스가 점점 커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인세 수입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김시현 SC 사장님이 PM 전체에서 이 6세대 보너스가 가장 크신 분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데 SC의 분하고 거의 더블 스카고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 이 6세대 보너스가. 이게 진정한 인세 수입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내 6세대 안에서 매출만 나오면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 퍼스트라인이 많으면 좋겠죠. 보세요. 퍼스트라인에 2 곱하기 2로 복제됐어. 3 곱하기 3, 4 곱하기 3, 5 곱하기 복제됐어요. 이건 뭐예요? 소비자를 빼고 얘기한 거야. 사업자, 이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사업자는 얘기죠. 사업자 조직이에요. 이게 조직이. 그러면 5 곱하기 5로 복제돼서 내려가면요. 이 6세단에 몇 명 있는 거예요? 19,530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자만. 소비자 빼고. 사업자 한 명당 소비자가 딸린 소비자가 최소한 더 많겠죠. 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 PM이 대단하게 보면 2022년 매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회원 수가 누적 회원 수가 60만 명이 됐어요. 60만 명. 근데 그 중에 50만 명이 단 10원도 수당을 못 받았어요. PM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요. 그 50만 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단 한 명도 소개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순수 소비자가 50만 명이야. 60만 명 중에. PM이 사업자 천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재원이라고 했지. 매출 35%를 가지고 우린 10만 명한테 나눠주는 거야. 다른 회사는 그게 비율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비율이 많은 게 아니라 60만 명한테 막 골고루 나눠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50만 명이 제품만 사용하는 사람이야. 10만 명 중에서도요, 7만 명 정도는 그냥 오토식 보유 회원이 한두 명 소개해서 받은 거야. 그럼 실제 사업자는 3만 명도 안 돼요. PM이 진짜 사업자는. 그 3만 명 중에서 거의 VP, EVP, PT 이런 분들, 그 이상들. 그러니까 PM이 지금 무슨 게 뭔지 아세요? PM이 지금 해야 될 거는 그 50만 명이 한 명씩만 소개하게끔 만들면 50만 명이 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자들을 얼마나 인버터에서 그러니까 사업을 전환시키는 이 율을 높이는 사람들이 이제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PM이 대중기에는 소비자를 사업자로 전환시키는 확률이 높은 라인이 크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은. 그런데 이런 거예요. 사업자가 사업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업자가 적으면 소비자들 잔뜩 있잖아요. 사업자 만들기 어려워. 근데 결국 사업자 수를 지금까지는 사업자를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PM 이거 한 거야.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이제 딸려있는 소비자를 얼마나 사업자로 전환시키느냐.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이 사업자 조직으로 봤을 때 19,530명이죠. 나한테 10,000원씩만 올려준다면 얼마나 얘기해요? 10,000원씩만 올려준다. 지금 9억인가? 맞죠? 맞나요? 10,000원씩만 올려준다 그러면? 맞죠?
1,000원씩만 올려준다 그래도 1억 9,500만 원이 매달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1,000원씩만 올려준다 그래도 10, 만 원이면 그게 맞겠다. 만 원씩 올려준다 그러면 1억 9,500만 원 매달 들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사업자만 지금 계산한 거잖아요. 다른 소비자까지 계산해버리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요아임이라는 사람은 지금 매달 거의 8억에서 9억 정도 들어온대요. 매달. 이 6세 보너스를 오랜 기간 동안 20년 동안 구축한 거 아니에요. 6세대를 꽉꽉꽉 채워서. 이거는 계속 들어오는 수당이에요. 우리 PM이 또 저기 유니레벨이다 보니까 중간에 하다 보고 그만뒀어. 압축되는 거 계속. 자기가 기본적인,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IM이 아니라 VP 이상 레벨만 올라가서 꾸준하게 진행하면 결국엔 다 압축돼서 올라온다니까. 지금 그런 타이밍이에요. 이 비전을 보셔야 돼요. 이 비전을. 그래서 바이너리 보상 플랜에서는 월 100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월 100억이. 한국의 A모사, 애터지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는 최고 직급자도 월 5천원이 끝이에요. 월 5천원이 끝이에요. 후원수당으로. 나중에 직급수당으로 몇 억을 주는 건 있는데 보상 후원수당으로는 5천만 원이 끝이에요. 1번도. 근데 이 유니레벨의 장점은 지금 5가 아니라 점점 6, 7, 8, 9 늘려나가면 나 6세로 꽉 채워 나가는 만큼 커지겠죠. 커지겠죠? 6세 보너스 이거 제대로 알면 나중에 저는 항상 제가 보너스 받으면 뭘 보는지 아십니까? 6세 보너스만 봐요. 늘었나 안 늘었나. 그게 중요하다니까 6세 보너스가. 지금 1번에 가까운 1번에 리더들이 좀 있잖아요. 직급도 전에 CL, GP 그래. PP 그래. 근데 수당은요 어마어마해요. 수당은 6세 보너스 엄청 많이 받고 있어 다들. 저희는 지금까지 사업자 마케팅 위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소비자들을 사업자 한 명당 소비자가 몇십 명씩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퍼스트 라인에. 응? 그 저는 무조건 얘기하는 게 저희 하는 게 매달 얼마 전에 저희 그룹에서 신년 행사를 하면서 나 자신과 약속을 이렇게 선언했었어요. 그 선언문 중에 하나가 매달 12월 달에 독일 베를린에서 나 자신 약속이라는 걸 써요. 거기에 내용이 뭐냐? 나는 올해를 나의 성공의 한 해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말이 있냐? 나는 하루에 꼭 몇 명을 컨택하겠다. 그리고 한 달에 몇 명을 후원하겠다. 이게 들어가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 무조건 하루에 10명을 컨택하자. 한 달에 최소 2명을 후원하자. 이 2명 꼭 사업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명씩은 내가 새로운 리크루팅을 하자. 그럼 1년이면 몇 명이에요? 24명이잖아요. 24명 중에 1년 동안 뭐 하면 됩니까? 아이엠에 2팀 만들면 돼요. 24명 중에. 저는 그렇게 지금 사업을 복제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1월 달에 2명 했고요. 이번 달에 지금 2명 했고요. 이번 달에 4명 할 거예요. 4명. 왜? 에이펙 리더 미팅 다음 달 제가 3월 14일 날 마라케시 가거든요. 에이펙 리더 미팅 하려면 6명이어야 돼요. 6명. 제가 이번 달 4명을 해야 되는데 그 4명이 그냥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단순 소비 회원이 상관없어. 100포인트 이상만 나오면 돼. 그래서 매달 2명씩을 내가 후원하겠다. 그걸 하면 10명씩 컨택해야 돼요. 그리고 2명씩 후원하면서 2명씩 리크루팅 하면서 1년 동안 24명 중에 2명만 IMM 만들면 월드 투어 가는 거죠. 아무튼 6세 보너스의 이 배수의 법칙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가 뭡니까? 일명 직급 보너스라고 하죠. 직급 수당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SM부터는 이렇게 판권이 주어져요. SM일 때 2%, MM일 때 5%, IM일 때 9%, VP 11%, EVP 15%, PT 18%. 이 판권의 차이에 의해서 받아가는 보너스가 리더십 보너스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내가 PT예요.
PT인데 18%죠. 근데 1대가 VP네. 12%죠. 차이가 몇 프로입니까? 6%죠. 그럼 그쪽 라인 전체에 대해서 이제 6세대가 아니고 무한대로 6%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파트너가 SM이네? 그러면 2%니까 이 SM 레그 쪽에는 내가 16%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매출 내리기 할 때 내가 작은 쪽에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내려오지면 아니 다 올라오잖아. 이런 부분들. 1대에다 내리면 퍼스트 라인 보너스 10% 들어오면서 리더십 보너스 10 몇 프로도 들어오죠. 이렇게. 이 직급을 가는 방법은 자 IMM, SM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징검다리 그냥 과정상의 직급이고요. IMM을 어떻게 가냐? 이렇게 매니저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 둘, 세 개의 레그를 만들어야 돼요. 맞죠? 레그를 세 개 레그를 만들고 만 포인트면 매출과 레그 조건에 의해서 직급을 갑니다. 그러면 IMM 이상부터 다 세 개 레그만 만들면 되는 거죠. SM 포함되어 있는, MM 포함되어 있는, IM 포함되어 있는. 그런데 이 IMM을 가려면 SM을 만드는 이 스킬이 있어야 돼요. SM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SM만 돼도 VP부터는 달라지는 게 VP는 무조건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SM이 있어야 돼. 근데 SM은 최소한 매니저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렉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업자지. 누군가 소개했다는 거잖아요. 최소 한 명이 있다는 얘기죠. 최소. SM들을 만들어내다 보면은 MM이 나오는 거고, MM들이 만들어지다 보면 IM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IM을 갈 때는 SM을 내가 육성하는 스킬이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PT 이상 가려면요, IMM을 육성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돼요. 이 PT부터는 IMM은 최소 직급이 IMM이잖아요. 그럼 CL을 가려면 PT를 육성할 수 있는 스킬이 육성할 수 있는 데가 육성할 수 있는 그 내공이 쌓였을 때 CL 가는 거예요. CL.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제가 처음에 CL 가신 분 되게 무시했었는데 속으로는. 근데 요즘에 제가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CL 가려고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5레그 PT 만들고 쉬운 게 아니구나. 제가 지금 4번째, 5번째 레그를 EVP를 만들면 PP를 가고 그분들을 PT를 만들면 CL을 갈 수 있는데 이게 1번, 2번, 3번까지는 열정이 살아있을 때 사업해야 돼요. 초창기 때. 지금은요, 내가 5번째 열심히 안 해도 그래 다 때가 있어. 이제 유해졌어. 옛날 같으면은 야 너 무조건 올라와야 돼 이랬는데 요즘에는 다 때가 있어. 그래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직급이 올라간 다음에 새로운 레그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아. 마음가짐이 원래 PP 실 안 가도 한 달에 한 2, 3천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옛날만큼의 열정이 솟아나지 않는 건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열정이 있을 때 PT일 때 제일 열심히 해야 돼. PT일 때. 왜 그러면 PT 이상부터는 저희 보상풀이 어떻게 되냐? PT까지는요. 어떤 회사랑 비교해도 보너스가 매출액이 많습니다. 근데 PT 이상부터 SP, GP, PP는요. 매출 대비 수당이 적어요. 다른 회사에 비교해봤을 때. 이게 종모양인 거야. 종모양. 응? 그런데 CM에 딱 가면 또 갑자기 수익이 확 커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SP, GP, PP들이 덜 받는 수당을 밑에 있는 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GP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아요. GP나 SP나 PP들이 매출 대비 수당을 적게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PM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PT일 때, 프렌드 팀일 때 이때 열심히 갚아셔야 돼요. 이때 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직급이 보신 것처럼 보세요. SP, GP, PP, CL, SCL, GCL, PCL 챔피언이 있는데
보세요. PT일 때 판권이 몇 프로? 18%잖아요. SP일 때 19%야. GP일 때 20%야. PP일 때 20.5%예요. 21%. 맞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요즘 많이 합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내가 파트너에 대해서 끝까지 파트너 CA를 만들 때까지 후원해야 돼요. 성공사업자를 만들었을 때 은퇴해야 돼. 은퇴 언제 하냐? 내 파트너 CA 됐을 때 은퇴하는 거예요. 왜? CA 21%잖아요. 내 파트너 21% 판권 똑같아졌잖아. 이후부터는 다 똑같잖아요. 응? 어쨌거나 내 파트너가 CL이 아닐 때는 어쨌거나 리더십 보너스가 무한대로 올라오잖아요. 다 1%든 0.5%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언제 은퇴해야 돼? CL까지 만든 다음에 은퇴해야 되는 거지. 일본에 있는 모 사장님들은 CL도 안 만들어 놓고 자기 CL 했다고 은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 일본에는. 아무튼 리더십 보너스는 이런 거다. 그래서 처음에 PT까지 갈 때까지는 리더십 보너스가 크다. 근데 PT 이후부터는 육세 보너스가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IMM부터는 저희가 장점이 뭐예요? 자동차 보너스 나온다는 거죠. 자동차 보너스에 대한 개념은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업할 때 우리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들이 우리 어떤 마음을 해야 돼요? 내가 광고 모델을 생각을 하시죠. 광고 모델. 자, 그런데 피트라인 모델이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자, IMM부터는 차에다가 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 IMM 몸값이 16만 9천 원인 거예요. 자, SP는, GP는 130이에요. 똑같은 차에다가 똑같은 스티커를 붙이는데 몸값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 광고료가 배우들마다 연예인들마다 다르잖아요. 그럼 누구는 광고료가 10억이고 얘는 1억이야. 왜 얘는 더 많이 줘? 그거 따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똑같아요? 내가 피해 매출 기여도가 인지도잖아, 쉽게 얘기해서. 똑같이 똑같은 차에다가 똑같은 스티커를 붙였는데 몸값이 달라진 거죠. 저기 이거는 자동차 보너스라기보다 자동차 프로그램 스티커를 붙인 광고를 주는 거예요. 광고료를 회사가 광고를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IMM부터는 그리고 SCL이 되면 SCL부터는 이제 저 구름 위로 올라가신 분들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보이죠, 이거 보이는 것처럼 올라가시는. 그래서 SCL을 이제 컨펌하면 1억 9,500만 원, GCL 3억 2,500만 원, PCL 6억 5천, 챔피언 13억. 한 전 세계에 PCL까지 나와 있죠. 아니, 챔피언은 없어요. 없는데, 자 지금 우리 김시현 SCL 사장님은 SCL이죠, 맞죠? 1억 9,500만 원 받았겠죠. 근데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주식으로 원래 또 주기도 한대요. 근데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주식으로 못 주게 돼 있으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사실 주식이 더 나은 것 같아. 왜? 돈을 받잖아요. 세금 많이 뜬다고. 많이 뜬다. 주식으로 받아야 돼. 주식으로.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너스 다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FAB죠. FAB는 빠른 승급 보너스. 어떤 빠른 승급? 회사가 제시하는 기준이에요. 빠르다는 기준이. 그런데 그러면 SM, IMM까지는 묶어서 가입을 포함 2개월 내에 한 번만 달성하면 일단 보너스를 확보하는 거고, 2회 달성했을 때 지급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1차 했을 때는 장바구니에 담아놨고 2차 했을 때 꺼내갈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VP는 4개월, EVP는 7개월, PT 13개월. 그래서 이러한 이제 162만 5천 원, 325만 원, 650만 원 다 받으면 내가 사업장에 바로 만약에 PT 갔다, 다 줍니다. 다 줘요. 그래서 제가 PT를 5개월 2주 걸렸는데 전 6개월도 안 돼서 받은 수당이 웬만한 직장에 연봉밖에 나온 거예요. 맞죠? 1,200만 원 다 같이 받으니까. 이 FA 보너스고, 그 저희의 종목은 여행 보너스. 여행 보너스. 자, VP 이상 저희는 이제 3월 달에 월드 투어.
6월 달에 올해는 6월 7일, 8일에 이틀간 WMC를 참가 자격을 획득하는 건데 PM 코리아는 거기에 엑스트라 트립에 해서 여행도 가잖아요. 여행도. 그래서 그리고 PT가 되면 또 6월달, 7월달에 있고 12월달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보시면 제가 요번에 이제 킥오프 때 이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너무 흥분이 됐습니다. 저 진짜 이때 내 소질렀어요. 왜? 이 내용이었죠. 요번 6월달 런던 나왔을 때 소질렀어요. 나 올해 진짜 영국 가고 싶었거든요. 부다페스트, 프라하, 비엔나. 네, 이렇게 해서 7곳에서 다시 항공기 혹은 버스를 이용해서 베를린으로 IMM이라는 직급에서 갈 수 있는 이건 근데 지금 올해는 지났죠 이제. 작년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동안 IMM을 4회 연속 유지하신 분들 갈 수 있잖아요. 맞죠? 그냥 여행사가 아닙니다. 그만큼 보신 것처럼 자 그리고 지금 이제 3월 14일 날 출발한대요. 마라케시. 저는 피하면서 제가 첫 번째 갔던 월드 투어가 세 번째 월드 투어예요. 첫 번째 뉴질랜드 가고요. 두 번째 세이셸 갔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라케시 가는데 내년에는 푸켓이잖아요. 사람 푸켓 그래요. 야 클럽메드 푸켓이야. 클럽메드 푸켓은요 1박에 거의 90만 원, 100만 원이에요. 1박에. 그런 푸켓 여행 가봤어? 진짜 제대로 된 푸켓 여행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내년에 푸켓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Welcome into the unique world of unforgettable moments. Together, we explore the most beautiful places on earth, and you are a part of this adventure. 5년에 한 번 아시아 쪽 Zehnmal den Folge World Tour, den wir der Grenze haben, jede World Tour, die andere World Tour. Das ist einfach nur mega krass, das sind die Worte und ich kann es mir nicht schöner vorstellen. Das ist der absolute Wahnsinn. I have no words to describe what happened to me. 저 월드 투어는 진짜 좋아요. 백선생 가셨죠? 세이셸. 야, 세이셸은 진짜 한국에서 우리 갈 때만 해도 100명도 안 가봤는데 세이셸이. 우린 대한민국 100명 안에 들어갔다니. Republik, das war immer ein Traum von mir und PM hat es mir einfach ermöglicht. 자 내년 2025년 월드 투어 이제 푸켓에 대한 건데 방금 나왔던 건 베트남 사람. 독일에 살고 있는. Thank you, PM. Danke, PM. Für mich ist die World Tour immer jedes Jahr das Highlight meiner. 자 이 요하임 사람이 노하우가 이거잖아요. 자기는 11년 동안 월드 투어를 한 번 놓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매년 아이랜드 투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푸켓 보여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푸켓 여행이 아니라니까. 아마 이 액티비티도 굉장히 또 많이 하고 코끼리도 타고 다니고 막 그런 거 할 것 같은데 저 푸켓도 제대로 된 이제 럭셔리한 푸켓 여행 내년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또 반드시 IMM 2팀 만들어서 지금 저는 사실은 이거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올해 세운 목표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제 1대거든요. 아버지의 1대가 제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을 이번 달에 어떻게 구워 삶아서 IMM을 만들어서 아버지 어머니를 내년에 푸켓 좀 보내드리자.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여동생을 좀 구워 삶아야 되는데 여동생을 어떻게든 그래서 이 푸켓을 내년에 제 목표 중에 하나가 내년에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이 푸켓 여행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니까 떠드는 거예요. 안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떠듭니다 저는. 자 아무튼 푸켓 보여드린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푸켓
여행이 아니라 클럽 메드 푸켓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신 것처럼 자격 조건 중 얘기했죠. 월드 투어는 그냥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1년 동안 두 팀, 퍼스트 라인에 두 팀만 아예 만들면 돼요. 그럼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달에 2명씩 후원하시라고. 24명 중에 2명. 확률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에 2명 하려면 하루에 10명씩 컨택 하시라니까 무조건. 네트워크가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하루에 10명 컨택, 한 달에 2명 후원. 1년에 24명 중에 2명 IMA 만들면 월드투어 간다. 그거 계속 하다 보면은 유아인 씨처럼 된다.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IMA 인센티브 투어는 한국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지났습니다. 내년에 다 갈 수 있겠죠? 올해 못 가시는 분들은. 미국은 다르더라고. 미국은 12월, 1월, 2월 3개월만 하면 가더라고. 미국은. 근데 재인력 조건이 틀려. 자신의 최고 달성 지가 한 달 하락하면 안 되고 3명의 뉴 매니저 추천해야 되고 재인력이 어려워. 미국은. 예, 이런 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요번에 알았어요. PT 인정시 PT 가면 가는 거예요. 6월에는 프랑스, 남프랑스의 센트로페, 7월엔 두바이 가는 거고, PT 가면 가는 거고, 그리고 윈터 리더십은 10월, 11월,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 VP 2번만 하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올 8월, 9월, 10월에 VP 2번 다 하실 거죠? 안 해요? 하실 거죠? 12월에 이거 저는 항상 이거 보여드리면서 파트너님들 어떤 얘기 하냐, 올해 12월에는 우리 외국에서 송년 파티 하자. 한국에서 모여갖고 뭐 하냐, 베를린 내에서 하자. 최대한 많은 인원들을 모으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PMI 보상 플랜의 강점을 좀 설명드릴게요. 강점은 첫 번째, 지금까지 설명 쭉 드렸죠. 정리하는 거예요. PM은요, 직접 후원 수단과 간접 후원 수단의 균형으로 초기 사업자와 상위 사업자 양쪽을 만족시키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상 플랜이다. PM 저는요, 사업 한 달, 두 달, 석 달 만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버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네트워크 사업에서. 아니, 금액 대비 10% 정도 추천 수단 준 데가 어딨어요? 없어요, 거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초기 사업자들이 잘 되니까 SP, GP, PP들은 자기 수당 좀 덜 받아도 여기 잘 돼야 잘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초기 사업자의 수익이 빠르잖아요. 지금 풀보너스 금액 대비 17% 정도, 퍼스트라임은 10% 되고, 사업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명확하여 후원활동이 의미하다. 왜 명확합니까? 매니저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사업자라고. 우리는 사업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소비자는 제품을 잘 먹을 수 있게끔 안내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대해서 1인 셀러 멤버십 네트워크 마케팅 적합한 보상 플랜이다. 1인 셀러? 지금 1인 셀러 시대예요. 각자 도생의 시대고, 그냥 우리가 지금 한마음 1인 플랫폼이라고. PM은 그게 가능해요. 어떤 얘기, 이런 것도 있어요. 인스타에서 폐쇄로 우리가 5+1 행사 있잖아요. 그 결국 뭐예요? 공동구매 가격이에요. 공동구매 가격. 공동구매 가격으로 사람들 모아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닌가요? 맞아요. 인스타 하시는 분들이 공동구매 가격으로 판매하잖아요. 그런 것이 적합한 보상 플랜을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고 직급과 매출의 조화로 목표 설정이 쉽다. 우리는 매출적 레드 조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토식 프로그램을 리얼 인쇄 수입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냐. 우리 사업은 결국 멤버십 조직 구축 사업이에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처음에 나 포함 내 산하에서 10명 정도의 오토식 목표를 먼저 진행하세요. 오토식 10명. 그리고 10명을 했다. 그럼 25명을 했다? 50명. 목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단계로. 5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250명, 그다음 500명, 1000명. 그 이후부터는 뭐 의미가 없어요. 자, 10명 정도 하면요, 그 사람들 SM 유지해요. 25명 정도 되면은 MM 유지해요. 안정적으로. 그리고 25명, 그리고 한 50명 되잖아요. IMM 다 유지 충분히 다 해요. 100명 되면요, VP 유지해요.
지금 오토십은 우리는 달이 바뀌고 딱 마감 끝나 바뀌는 순간 오토십 매출 확인 포인트로 올라오잖아요. 거의 제가 말한 대로 이 확인 포인트에 신규 매출이 붙고 재구매가 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목표 설정이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럼 목표가 애매해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게 상위 오토십 숫자가 몇 명이니까 이번 달에 50명 넘겨가라. 오토십 숫자에 대한 목표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이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게 2022년 제가 8월에 제가 SP가 냈거든요. 이때 오토십 몇 명? 1462명이잖아요. 맞죠? 저는 SP 이후에 PT로 다운된 적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 번 있나? 지금 저는 이 오토십 숫자가 중요하다니까 결론은. 근데 약간의 예외는 있어요. 레그 모양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1000명 이상 되면 SP 유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빨대 4명 때문에 꼭 맞지 않은 경우도 생기는데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라면 숫자 중요하다. 보니까 통계를 봤더니 10명, 25명, 50명, 100명, 250명, 500명, 1000명. 제일 중요한 건 오토십 숫자예요, 결론은. 그게 우리 회사 누적 잡아준다? 우리는 매달 누적이야. 어떻게 보면 매달 넘고 새로운 매출 잡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누적을 안 해줘. 다 수당 풀어주고 다음 달 되면 안정적인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고 제가 PL 사업에서 거의 수익이 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그리고 결국 이게 늘어나야 돼. 응? 매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오토십은 쭉 올라가서 처음 보세요. 제가 처음에 요 단계일 때 보면은 여기가 몇 명 단계들 있잖아요. 100명이다가 제가 3월 달에 PT 갔거든요. 3월 달에 여기 9월 19일에 시작했어요, 제가. 3월 20일에 요때 제가 PT 왔는데 요때 갑자기 올라갔죠, 이렇게. 그다음부터 오토십이 갑자기 막 올라가죠. 급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바이너리에 다른 게 하나의 라인만으로 큰 수가 많을 수 있다 설명드렸고 인센티브 투어나 자동차 프로그램들 사업에 모멘텀이 많다. 우리는 그냥 자동차 타려고 열심히 하거나 여행 가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성공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모멘텀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지금까지 설명 쭉 드렸고요. 올해 2024년 지금 보신 것처럼 새로운 정상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야 합니다. 새로운 정상. Reaching new height. 그래서 한국에서는 새로운 정상을 향하여 이렇게 오상윤 지사님 외쳤지 않습니까? 맞죠? 새로운 정상 가야 되는데 어떤 정상인지 아세요? 우리는 PM에서 5라는 게 뭐냐? 5빌리언. 전 세계 5등. 지금 목표가 새로운 정상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록소 회장님이 전 세계 5등 그리고 5빌리언 5빌리언 그러니까 50억 달러 이게 목표예요. 지금 새로운 정상이 어떤 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은 뭐냐? 에베레스트 산에 이제 갈 거예요. 거기는 50억 달러가 아니라 100억 달러의 고지, 전 세계 1등의 고지를 중간에 뭐 또 사례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화 보상 플랜 이름으로 사업 진행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설명드렸는데 아무튼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걸로 저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저도 6년 사업했는데 몰랐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디테일이 살아있고 진짜 핵심뿐만 아니라 진짜 다 두루두루 오늘 저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어떠셨어요, 강의? 너무 좋아요. 네, 홍 선생님 자주